윤정이는 매주 수요일이면 경로당으로 향했다. 검은색 단화에 바란 청바지, 그리고 손에 들린 작은 밀폐용기 하나. 그 안엔 집에서 직접 담근 생강차가 담겨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던 가을 아침, 경로당 유리창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흘러들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노인정 어르신들 사이에 앉아 티를 따라주며 조용히 웃던 그녀에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화면엔 모르는 번호가 떴다. 망설임 끝에 받았고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종태 씨 보호자분 되시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보호자라는 말에 자동으로 대답한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남남이에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전화기 너머로 의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환자분이 암 말기이시고 마지막으로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윤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다시 돌아올 일 없을 거라 믿었던 그 이름. 종태. 그는 5년 전 외도로 윤정이의 마음을 산산이 부쉈다. 평생을 바쳐온 가정을 단 한순간의 배신으로 무너뜨린 사람. 그 후로 그와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소식도 없이 각자의 길을 걸었다. 윤정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던 그녀의 손이 멈췄다. 암말기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식탁 위엔 그가 좋아하던 도라지 무침이 놓여 있었다. 그제야 정희는 자신이 아직도 그를 떠올리며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윤정이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흐릿한 기억 속 젊은 날의 종태가 웃으며 다가왔다. 바보 같지만 그 시절의 그는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어쩌다 그토록 달라져 버린 걸까? 그보다 자신은 정말로 다 잊은 걸까? 창밖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윤정이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가장 앞장엔 결혼식 날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왜 이제야 왜 지금이야? 윤정이는 그날 이후 며칠을 멍하니 보냈다. 손에 잡히는 게 없었다. TV를 켜도 라디오를 들어도 책을 펼쳐도 글자들은 흐릿하게 흘러만 갔다. 밥을 하다 말고 멍하니 칼을 들고 서 있기도 했고 전화기를 손에 들었다 놨다 반복하기도 했다. 그녀는 문득 아들 민재에게 전화해볼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민재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괜한 감정을 흔들고 싶지 않았다. 정희는 다시 혼자였다. 예전처럼 이혼을 결심했던 그날처럼.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있는 시간조차 어색해졌다. 어쩌면 그 속삭임 하나, 눈짓 하나에도 박종태의 그림자가 묻어나오는 것만 같았다. 정혜 씨, 요즘 어디 아파요? 누군가의 물음에도 그녀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말하고 싶지 않았고 아직 말할 수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우편함 속에서 엽서 하나를 발견했다. 손글씨.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박종태의 글씨였다. 정희야, 미안했다. 한 번만 얼굴 보고 싶다. 그거면 돼. 짧은 문장. 구겨진 종이. 하지만 그 엽서를 들고 정희는 한참이나 마당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지만 정작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외도로 얼마나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는지 이젠 그 상처조차 무감각해진 듯했다. 하지만 심장은 달랐다. 엽서를 쥔 손이 떨렸고 가슴은 답답하게 요동쳤다. 정희는 엽서를 가만히 책상 서랍 안에 넣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그녀가 이혼 후 적어내려간 생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를 버린 사람. 절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가 죽는다면 나는 무엇을 느낄까? 손끝이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다. 지금 나는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적고 나서야 정희는 눈을 감았다. 그의 이름이 다시 심장을 두드리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화장을 하지 않았고 밝은 옷도 피했다. 지하철역 앞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얼굴을 한번 들여다봤다. 눈가엔 세월의 주름이, 입가엔 말 못할 감정들이 엉켜 있었다. 그렇게 정희는 병원으로 향했다. 잊었다고 믿었던 그 이름. 박종태. 그가 지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하얀 벽, 조용한 발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소독약 냄새. 윤정이는 차가운 바닥을 밟을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병실 번호를 확인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를 울릴 정도였다. 709, 박종태 환자분 여기 계세요. 간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뒤 정희는 병실 앞에 섰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기계음, 어딘지 숨죽인 공기. 손잡이에 손을 올리자마자 손끝이 떨렸다. 그를 보지 않은 시간이 5년. 그러나 그의 얼굴은 단 하루도 마음에서 지운 적이 없었다. 문을 조심스레 밀고 들어가자 허옇게 마른 한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곧 그녀를 느낀 듯 천천히 눈을 뜬 박종태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술을 닫았다. 입술은 말랐고 눈은 흐릿했다. 그러나 그 눈 속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윤정이는 아무 말 없이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미소 지으려 애썼지만 얼굴 근육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런 그를 보며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떨궜다.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듯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희야. 작은 목소리, 마른 입술에서 흘러나온 이름 하나. 그 한마디에 윤정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몇 번이고 지우려 했던 이름이 지금 그녀의 앞에서 다시 울려 퍼졌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힘없는 손끝이 허공을 헤매다가 침대 가장자리에 겨우 닿았다. 정희는 그 손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잡을까 말까 수없이 고민했던 그 손이었다. 잘 있었니? 그 말에 윤정이는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가가 붉어졌다. 잘 있었는지 묻다니 지금 와서 무슨 의미일까?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묻는 말. 왜 이제야 불렀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억눌러온 원망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종태는 아무 말 없이 정희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마치 그 질문에 답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방 안엔 정적이 흘렀다. 윤정이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그저 침묵 속에 있었다. 말보다 많은 감정이 오가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더 깊은 대화를 대신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 정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후회라는 걸 꼭 하고 싶어 하나 보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하루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날 왜 나를 버렸는지. 그렇게 두 사람의 침묵은 시작이었고 끝은 아니었다. 윤정이는 병실에서 돌아온 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엔 종태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눈빛이 맴돌았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도 찬장을 여는 순간에도 그가 떠올랐다. 그렇게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새벽 그녀는 천장을 보며 지난 세월을 하나씩 떠올렸다. 35해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박종태는 서글서글한 눈매의 말수가 적은 남자였다. 말은 없었지만 행동은 다정했고 그런 모습에 정희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결혼식 날 그가 웃으며 약속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평생 당신만 바라보며 살게. 그 말이 그저 순간의 감정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 이제는 알 길이 없었다. 처음 몇 년은 참 행복했다. 아이가 태어났고 함께 집을 사고 일상의 소소한 일에도 웃음이 있었다. 밤늦게 퇴근한 남편을 위해 국을 데우던 그녀의 손길엔 사랑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했다.
사업이 바빠졌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회식이라는 핑계로 외박도 늘었다. 그때는 몰랐다. 아니, 모른 척했던 걸지도 모른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새벽, 종태의 전화기를 우연히 본 정희는 낯선 이름과 달달한 문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심장이 식어가는 소리, 가슴이 무너지는 감각. 그 순간을 그녀는 아직도 잊지 못했다. 다 끝난 일이야. 그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정희는 알 수 있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아니 끝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몇 달 뒤, 그는 아예 집을 나갔다. 그날 이후 정희는 모든 걸 혼자 감당했다. 아들에게도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종태 씨는 출장 중인가 봐요라고 묻기만 했다. 그녀는 그 물음에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선 아무 말도 없이 식탁 앞에서 눈물을 삼켰다. 결국 이혼 서류를 먼저 내민 건 정이었다. 그는 의외로 담담하게 도장을 찍었고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그게 더 큰 상처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박종태라는 이름을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렸다. 하지만 지운 줄 알았던 이름이 다시 돌아왔다. 그가 아프다고 한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했다. 윤정이는 서랍 속 오래된 반지 하나를 꺼냈다. 결혼 반지였다. 이혼 후에도 버리지 못하고 넣어두었던 그 반지. 지금 손에 끼워보니 헐거웠다. 세월이 흐르며 손마디마저 변한 탓이겠지만 정희는 그것이 마음과도 같다고 느꼈다.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모든 걸 등지고 떠났을까? 정희는 알고 싶었다. 그리고 묻고 싶었다. 그날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요? 그 물음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또다시 맴돌았다. 다시 병원으로 향한 윤정희의 손엔 작은 보온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속엔 박종태가 좋아했던 유자차가 담겨 있었다. 한때는 매일같이 끓여내던 차였지만 이제는 오랜만에 다시 손에 익힌 맛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가 떠오른다는 사실에 정희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병실 문을 열자 종태는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그날보다 더 야위었고 눈가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차 가져왔어요. 그녀는 말없이 유자차를 따라 건넸다. 그는 조심스레 컵을 들었다. 손끝이 떨려 차가 조금 흘렀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이런 거 너 아니면 아무도 안 해줘. 정희는 그의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병실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종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날 너한테 도망쳤던 거 미안했다. 정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당신이 날 버릴 때 난 진심으로 죽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오랜 시간 가라앉아 있던 분노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말이라도 해줬어야죠.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났어요? 종태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겁이 났어. 내가 한 짓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도 알았고 널 볼 자신이 없었어.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받을 수 없단 거 그땐 너무 뻔히 보여서. 정희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당신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보려 했는데 당신은 끝까지 침묵했죠. 종태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마치 그 말이 그를 가장 아프게 찔렀다는 듯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정희야 나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어. 그 말에 정희는 갑자기 숨이 턱 막혔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듣는다고 과거가 지워지진 않는데도 그 말엔 무언가 묘한 울림이 있었다. 나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았어요. 혼자서 애써 웃고 버텼죠. 그런데 지금 당신은 왜 나를 흔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종태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 손은 예전보다도 더 마르고 작고 연약해 보였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알아. 그냥 이대로 떠나는 게 너무 미안해서. 정희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끝내 잡지 않았다. 그날 밤 병실을 나서는 윤정희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아려왔다. 며칠 후 박종태는 정희에게 조심스레 부탁을 하나 전해왔다. 정희야, 나 병원 밖 공기 한 번만 맡아보고 싶어. 마지막으로. 그 말에 윤정희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망설임도 있었고 안쓰러움도 있었다. 그녀는 병원 측에 어렵사리 외출 허가를 요청했고 의사는 하루 두어 시간만이라면 괜찮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병원 앞 작은 공원으로 나왔다. 종태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나무 잎들은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렸다. 정희는 천천히 휠체어를 밀었다. 한때는 나란히 걸었지만 지금은 그녀의 손길로 그가 움직이고 있었다. 여기 우리가 자주 오던 곳이지. 종태가 입을 열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때 내가 어려서 그네 타는 걸 그렇게 좋아했죠. 민재가 이 나무 밑에서 울고 웃고. 종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땐 참 바쁘게 살았지. 돈 벌어야 했고 아이 키워야 했고 너한테 참 많이도 떠맡겼었지. 정희는 가볍게 웃었다. 떠맡긴 정도가 아니었죠. 나 혼자 키운 줄 알았어요. 종태도 따라 웃었지만 웃음 끝엔 깊은 한숨이 섞였다. 그때로 돌아가면 아니, 그런 말은 이제 의미 없겠지. 그의 말에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벤치에 앉아 간단한 도시락을 꺼냈다. 주먹밥 몇 개, 삶은 달걀, 그리고 김치 조금. 정희가 집에서 직접 준비한 것들이었다. 와, 이 냄새. 진짜 오랜만이다. 종태가 주먹밥을 입에 넣으며 감탄했다. 이 맛, 너 아니면 못 내. 그 말을 들은 정희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 묻은 밥풀을 닦아주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이렇게라도 마지막으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식사를 마친 후 종태는 정희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이번엔 그녀도 피하지 않았다. 그 손은 차고 약했지만 온기가 있었다. 나 다시 태어나면 꼭 너한테 잘할게. 이번 생에 못한 거 다음엔 꼭 갚을게. 그 말에 윤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의 손을 더 꼭 쥐며 속으로 말했다. 다음 생은 없어도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은 참 고마워요. 그날의 짧은 외출은 두 사람의 오랜 상처를 어루만지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정희는 처음으로 그를 용서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윤정희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공원으로 나섰던 그날 이후 종태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다. 그는 점점 말을 줄였고 가끔은 눈을 뜨는 것도 버거워 보였다. 병실에 들어서자 창가 쪽 침대에 누운 박종태가 조용히 눈을 떴다. 그의 얼굴은 전보다 더 창백해졌고 손등엔 주사 자국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왔구나. 그는 그 말을 하는 데에도 힘이 드는 듯 숨을 천천히 쉬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작은 보온병을 꺼내 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유자차를 가져다 댔다. 그는 몇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다. 정희야. 그가 다시 눈을 떴다.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빼앗았지.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워진 손끝이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다. 근데 말이야. 그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너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참 쓸쓸했을 거야. 그 말에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끝까지 이렇게 와줘서. 그 말에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떠나는 길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희미하게 올라갔다. 우리 참 많이 싸웠지. 그랬죠.
근데 그만큼 많이 사랑했나 봐. 정희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지금껏 듣고 싶었던 전부였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종태는 한참을 정희의 손을 잡은 채 잠들었다. 정희는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었다. 결혼 초기에 자주 불러주던 노래. 그 노랫말을 그는 흐릿한 미소로 따라 불렀다. 내가 없어도 잘 살아 우리 민재랑 잘 지내. 그의 말은 점점 흐려졌고 숨소리도 점점 잦아들었다. 윤정이는 끝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말없이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새벽이 되자 종태는 긴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마치 마지막 말까지 다 전한 사람처럼 편안한 얼굴이었다. 윤정이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젠 편히 쉬어요. 종태 씨.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많은 이들이 오지 않았지만 윤정이는 그를 마지막까지 정성스럽게 보내주었다. 박종태의 사진 앞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서 있었다. 사진 속 그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말랐지만 눈가엔 익숙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민재는 끝내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 정희는 아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았다. 살아생전의 기억이 아들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정희는 장례식 마지막 날 그의 손편지 한 장을 받았다. 병원 측에서 그녀 몰래 받아둔 편지였다. 정희야.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너 없었으면 난 이렇게 편하게 눈 감지 못했을 거야. 말로는 다 못했지만 나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랑을 잘 몰랐고 너무 늦게 알아버렸지. 그래도 고맙다. 다음 생에도 다시 너를 찾아갈게. 그땐 꼭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될게. 윤정이는 손끝으로 그 편지의 종이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몇 곳은 잉크가 번져 있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진심이었다. 그날 이후 정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경로당에서도 자원봉사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따뜻하게 그녀를 맞아주었다. 그녀는 그 미소에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며칠 후 정희는 혼자 버스를 타고 공원으로 나갔다. 지난번 그와 함께 앉았던 벤치에 가만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람엔 아직 봄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종태 씨, 고마웠어요. 그리고 나도 미안했어요. 오랜 시간 묶여있던 감정들이 한 줄기 바람에 실려 흩어져 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 한구석엔 봄꽃처럼 따스한 온기가 퍼지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엔 또 다른 계절이 오고 있었다. 슬픔을 딛고 용서를 품고 사랑을 가슴 깊이 묻은 채 윤정이는 그렇게 남겨진 사람으로서의 봄을 살아가기 시작했다.